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의 깨달음, 궁극의 진실, 궁극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했던 궁극의 해답, 그런 게 있다면 말로 한번 표현해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백하죠. 예, 바로 일심 단일 의식입니다.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해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개인 내지 개체는 없다 이런 말이죠. 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영혼만 있기 때문에 개별, 사람, 동물, 식물 이런 거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라는 느낌, 또 개체라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늘 감지하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가상의 임시 설정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설정했죠? 단일 의식의 자기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하겠죠. 결국 이 궁극의 진실은, 궁극의 지혜는 즉 우리의 고통과 공포를 임팔라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궁극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것은 삶의 지혜인 동시에 죽음의 지혜가 되어야지요.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의 기술이죠. 기술. 임시적인 기술이다. 즉 임시 설정에 대응되는 임시 기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궁극의 지혜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궁극의 해답이죠. 결국 우리의 오래된 오해를 순식간에 0.1초 만에 올바른 이해로 대체한다. 즉 정견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궁극의 깨달음인데 올바른 이해는 무엇이냐? 이 의식 혹은 영혼의 위치와 개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보면 마치 이론처럼 들리니까요. 자, 이 말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모든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 오컬트, 모든 신비 체험을 관통하는 진실을 가리키는 화살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이 진실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불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지 못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즉 증명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그냥 여전히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적인 증명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적 증명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쪽 계통에서 이쪽 지혜 전성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 공안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죠. 이 1700공안. 이 1700공안을 이전에는 그렇게 이 무슨 말인지 동문서답인지 진짜 단번에 번갯불처럼 머리통을 후려쳐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인지 도무지 헷갈렸는데, 바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 단일 의식이라는 이 궁극의 해답을 모든 공안의 해답으로 놓고 공안을 다시 살펴보면 그 1700공안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직접 알아보라, 확인해보라 이 말이죠. 직접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조그만 병을 깨트리지 않고 그 병 속에 있는 큰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말해보라. 등등 이 어렵게만 느껴지던 1700공안이 이 단일의식이라는 이 능단 금강보금으로서 일시에 타파된다 이 말이죠. 조금 재밌게 얘기한다면 어린아이 장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1700공안은 그저 어린아이 장난이었다 이렇게 공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저 재밌는 놀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동물마다 식물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의식 내지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는 이게 참 너무 일반 추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적 강독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쉽고 선명하게 현대적인 상황을 수단으로 해서 늘 말씀 전달드리고자 이 밥통 스피커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하자면 궁극의 해답, 즉 삶과 죽음 전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싱글 컨셔스너스다 이 말이죠. 싱글, 그냥 의식이 아니고요. 이제는 오해하시지 않겠죠. 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가 아니고요. 물질 세계와 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의식이 어찌하여 단일한가? 이것은 수많은 선현성가께서 이미 가르치신 바가 있고요.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른 거 없어요. 체험도 필요 없고 깨달음도 하여튼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진정한 궁극의 해답이요 해탈 자유다라고 지금 대신기실론소의 원효 스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단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일어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이게 증명이
확인이 되어야 이 대승기실론, 즉 대승에 대한 믿음을 웃근, 불끈 일으키는 이러한 논, 즉 가리킴이죠. 이 화살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해 보자면, 단일의식은 만약에 의식이 단일하다면 우리가 제일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죠. 감각이 말이에요. 왜 감각은 단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고요. 또 물어야만 하죠. 감각이 의식의 대표 주자인데, 즉 전오식이라 하죠. 안, 이, 비, 설, 신, 색성향, 미, 촉, 이 5가지 이 감각, 이것이 의식의 대표 주자인데, 전오식이라 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의식이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의식이 바로 이 감각식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 만약에 단일 의식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일 감각이어야 되잖아. 근데 왜 단일 감각이 아니고 개별 감각이냐, 이렇게 의문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이 개인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 개인 노름, 개인 연극이죠. 이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개인 노름이 돼버리고요. 알면 이제 개인 노름이 아니고 위대한 사랑의 생명 축제가 되는 것인데, 모르면 100톤의 강철 덩어리고요. 알면 100톤처럼 보이는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엔 재밌다, 이 말이에요. 결국엔 재밌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단일의식, 일심이라면 감각도 단일 감각, 일감각이 되어야지. 왜 개별 감각이냐? 아니에요. 개별 감각이 아니고 감각 역시도 단일 감각이다. 이것이 비유적이든 경험적이든 그 다음에 경전과 어록, 특히 1700 공안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 확인이 된다. 자, 해보겠어요. 왜 단일 감각인가? 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서울이라는 시공간에서 서울 남산타워를 바라본다. 근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근데 이 같은 시간이라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같은 시간에 B는 지구 반대편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이제 호수 연못을 보고 있다.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A는 지금 서울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있고, B는 같은 시공간이죠. 사실은 시공간이 여러 개가 아니고 나눌 수도 없잖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번님께서 자세하게 글올림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공간은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공간에서 A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남산을 보고 있고 B는 미국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 맨해튼에 있는 맨해튼이죠. 맨해튼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를 보고 있다. 즉 A는 서울 남산을 산책하고 있고 B는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잖아요. 단일 감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궁극의 해답, 궁극의 지혜가 주어졌음에도 마지막 장애로서, 마지막 돌파되어야 될 관문으로서 남아있는, 늘 남아있어요. 마지막 돌파는 늘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마지막 사막에서 40일간의 관문 돌파, 그 다음에 고타마 붓다의 경우에도 그 보리수 나무 안에서의 마지막 관문 돌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다마섹으로 가던 도중에 나타났던 마지막 장애에 대한 관문 돌파, 그리고 라마나 마르시의 경우에는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의 돌파, 전부 개인 감각과 관련된 것이다 말이에요. 단일 의식, 단일 감각이 아니고 왜 개별 의식, 개별 감각이 이토록 뚜렷한데 왜 모든 선현성가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느냐라는 이 엄청난 장애죠. 관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파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단일하지 않잖아요. A는 분명히 서울에서 남산을 감각 지각하고 있고 B는 뉴욕에서 센트럴 파크를 감각 지각하고 있다.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100권, 1000권, 수백만 권을 읽고요. 무슨 기독교, 불교에 대해서 막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즘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그 심리학 초보적인 기술 혹은 심리학 기술의 아류를 가지고 일시적인 방편의 이야기가 마치 부처님의 지혜인 것처럼,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 단일 감각이라고 말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진정한 이해가 안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개별의식, 개별 감각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더 도드라지고 뚜렷한데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다름을 보는 하나의
미안합니다. 동시에 다름을 보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시에 다름을 보는 하나의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하, 단 하나의 이 마인드셋만 바꾸면 되죠. 뭐냐? 아까 예를 들은 A가 남산을 보는 게 아니고요. B가 센트럴 파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동시에 다름을 보는 다른 것을 동시에 다른 것을 이렇게 하죠. 더 명확하게 동시에 다른 것을 보는 하나의 의식 혹은 동시에 다른 것을 보는 하나의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의문이 이 엄청난 장애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A는 남산을 보고 B는 센트럴 파크를 보니까 이게 단일 의식, 단일 감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걸 버리지 말아요.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요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거예요? 동시에 다른 것을 보는 하나의 의식이구나. 아하, A가 남산을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단일 의식이 동시에 A라는 수단과 B라는 자기 수단이에요. A, B가 달리 단일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단일 의식이 동시에 A라는 자기 수단과 B라는 자기 수단을 통해서 동시에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남산과 센트럴 파크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내가 남산을 보고 있고 타인 B는 센트럴 파크를 보는데 나는 B가 센트럴 파크를 보는 것을 감각하지 못한다. 다만 B가 센트럴 파크를 본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당연하죠. 지금 설정이 동시에 다른 것을 보도록 설정이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한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인이 있다. 갑이라는 개인이 있다 할 때 갑에게 하나의 안경을 주는데 두 개의 눈알이 있잖아요. 안경에 안경 눈 오른쪽에는 빨간색 그 안경 유리가 끼워져 있고요. 왼쪽에는 파란색 안경 유리가 끼워져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갑의 눈일지라도 오른쪽 눈은 빨간 것을 보고요. 왼쪽 눈은 파란 것을 어떻게 보죠? 동시에 다른 것을 보는 하나의 갑이잖아요. 동시에 다른 것을 보는 하나의 갑이잖아요. 이때 오른쪽 눈의 입장에서는 왼쪽 눈이 보는 것을 모르고요. 왼쪽 눈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눈이 보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잖아요. 자,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좀 더 세밀하고 선명하게
좀 더 세밀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재채기를 하고 났더니 목이 아주 상쾌하게 트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예전에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두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죠. 뇌량을 절단한 경우가 있었어요. 간질병 치유를 위해서 좌뇌와 우뇌의 뇌량을 절단했더니 어떻게 되죠?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버렸죠. 그래서 밝혀진 것인데, 좌뇌는 무엇을 보느냐? 즉 오른쪽 눈이죠. 좌뇌와 연결된 오른쪽 눈은 이름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뇌는 무엇을 보는가 했더니 모양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우뇌는 즉 왼쪽 눈은 모양을 보고요. 좌뇌 즉 오른쪽 눈은 이름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름과 모양, 즉 좌뇌와 우뇌가 이 뇌량으로, 그러니까 뇌량이라는 것은 좌뇌의 기능, 펑션과 우뇌의 기능을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접속 단자죠. 좌뇌와 우뇌를 접속해주는 건데, 우리는 늘 접속돼 있죠.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이 합치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12연기에서는 명이라 하고요. 모양은 이제 색이라 하죠. 색이라 한다. 명색이라 하죠. 명색, 나마루파 혹은 name and for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 바로 좌뇌의 이 펑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자, 모양으로부터 무엇이 나오죠?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 그러니까 우리 이름,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워드라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우리는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수단으로 이야기하면 좌뇌는 정신을 상징하고 우뇌는 물질을 상징하고, 즉 필터죠. 단일 의식이 좌뇌 필터를 거쳐서 정신을 창조하고, 단일 의식이 우뇌라는 필터 수단을, 자기 수단을 통해서 물질을 창조하는데, 그래서 이름과 모양, 명색이라 하죠. 12연기 중에 무명, 행식, 명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이것을 좌뇌는 주관이라 하고요. 우뇌는 객관 세계다 이 말이에요. 객관 세계다. 그래서 좌뇌가 병이든 뭐 사고든 어쨌든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망가지고 다행히 우뇌만 살아남으면 갑자기 엄청난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난 그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주관이 깨져버리고 객관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아죠. 강제로 무아가 돼버린 거죠. 좌뇌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막 억지로 뭐 무슨 억지를 써가지고 생각을 없애가지고 이게 이름이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없애가지고 나를 없애가 무아를 만들어서 뭐 깨달음을 체험한다. 그거 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멀쩡한 글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린다 이 말밖에 안 돼요. 궁극의 해답을, 즉 오해를 궁극의 해답이라는 올바른 이해로 대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엉뚱한 바보 노름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어쨌든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좌뇌는 주관으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단일 의식이 고심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정신과 물질, 이름과 모양, 좌뇌와 우뇌, 주관과 객관이 잘 작동하잖아요. 문제없이. 그래서 내가 있고 타인이 있고 막 사랑하고 미워하고 웃고 울고 라는 이 엄청난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절단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뇌량이 절단돼 버리면 즉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 연결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물질, 이름과 모양이 분리돼 버리고요. 그런데 연결만 끊어졌지 좌뇌와 우뇌가 여전히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역할이 이제 융합되지 않고 분리돼 버려요. 그럼 좌뇌는 무엇만을 봅니까? 이름만을 보고요. 우뇌는 모양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즉 깨달음, 소위 말하는 도판에서 도판 기준입니다. 엉터리 도판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뇌, 즉 이거는 깨달음 뇌죠. 이미 깨달아 있어요. 우뇌한테는 좌뇌가 없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즉 주관이 없단 말이에요. 무아뇌단 말이에요. 우뇌는 무아뇌고 좌뇌는 유아뇌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과 못 깨달음, 각과 불각이, 이것은 우뇌는 각이고요, 좌뇌는 불각이에요. 예. 그래서 좌뇌를 여러분 망치로 빡 때려버리면 갑자기 각이 일어나죠. 시각이죠, 시각. 예. 그래서 우뇌는 시각, 좌뇌는 불각인데 이게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 같이 이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같이 작동하지만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즉 분명히 한 사람, 우리가 이 몸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한 개인이라 하는데 이 안에 두 개의 의식, 전혀 다른 두 개의 사람, 전혀 다른 두 개의 영혼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좌뇌는 계속 이름만을 이야기해요. 이름과 논리와 이유와 원인과 결과만을 이야기하고요. 즉 좌뇌는 이야기만 해요. 이야기. 우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름을 붙이지 않고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요. 전부 모양으로만 나타냅니다. 모양만을 알고 본다 이 말이에요. 모양만을 알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뇌량이 절단된 상태인 한 사람인 갑에게 예를 들어 선풍기를 보여주면 요즘 선풍기 많이 필요하잖아요. 선풍기를 보여주면 좌뇌와 우뇌가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갑에게 지금 본 것을 표현해라 하면 좌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양을 모르고 그냥
선풍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운에만 작동했을 때는 뭐라 얘기하느냐, 선풍기인 줄을 모르고요,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즉 감지한다. 동시에 다른 것을 감지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까 A는 서울 남산을 감지하는데 B는 뉴욕 센트럴 파크를 감지하듯이 한 사람 안에서 이 뇌량이 절단되면 한 사람은 이름만을 감지하고요, 또 한 사람은 모양만을 감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음 뇌는 모양만을 감지하고 전체적인 감각이죠. 예, 모양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 장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라는 스토리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좌뇌는 전체적인 그림은 모르고요, 그냥 이름과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토리를 감지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현대과학에 의해서 100%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뭐 깨달음 체험이 진짜 필요하다면 좌뇌를 좀 한번 고장을, 물론 영구적으로 고장내면 안 되죠. 예, 좌뇌를 일시적으로 고장내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면, 고장낸다기보다는 좌뇌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러나 살아있게 하고요, 우뇌만 활성화되게 만들면 그놈의 무슨 깨달음 체험인지 뭔지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과 공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궁극의 해답지에는 단일 의식, 단일 의식인데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정견, 단일 의식이라는 정견을 가로막는 이 감각 지각 때문에 문제라면 이것은 단일 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왜 단일 감각인가? 동시에 다른 것을 보는 하나의 의식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증명해보라 하면, 첫째, A는 서울 남산을 보고 B는 뉴욕 센트럴 파크를 보는데, 이 경우는 한 사람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는 것과 같고요. 둘째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좌뇌와 우뇌를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뇌량의 접속만을 일시 차단하면 좌뇌는 이름, 즉 소위 말하는 개인 정신, 개인 영혼이죠. 이 좌뇌가 소위 말하는 개인 영혼을 있는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좌뇌는 개인 영혼을 보고요, 우뇌는 전체 그림을 본다. 그래서 좌뇌는 불각을 상징하고요, 우뇌는 시각을 상징하지만 이 불각과 시각이 갑이라는 단일한 사람, 즉 본각이죠. 갑은 본각을 상징합니다. 본각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오늘부로 더 이상은 이 궁극의 해답, 궁극의 지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대성기실론 쉬운 한글 번역
현대적 강도 19페이지. 19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번역 부분입니다. 우심 기자.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말이죠.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글 번역 부분 보도록 하죠. 또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각 가능한 처음 모습이 실제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처음 모습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즉 무념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또 오해하는 것이 무념 이러니까 생각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전부 없애라 이러는데 바보 엉터리 짓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140억 년의 글작품을 왜 자꾸 부셔뜨리려 하냔 말이에요. 왜 자네를 망가뜨리려 하냔 말이에요.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데 그냥 작동 기제를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매뉴얼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병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일어나는 기제를 이해해서 그 기제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 기제 자체, 병 자체는 자연의 산물로서 절대 불생불멸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지 그 기제 작용을 차단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 무념은 생각을 없애거나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생각으로서 만들어내는 이 장엄한 드라마를 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깨달았다고 이름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부터 행위 주체라는 믿음이 이어져, 즉 내가 남산을 보고 너는 뉴욕을 본다 이렇게 본래부터 일체 중생이 못 깨달았다고 이름 붙이는 거죠. 중생이 못 깨달았다라는 이름 붙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못 깨달음도 실제하지 않지만 중생은 못 깨달은 존재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중생이라는 가상 주체를 진정한 주체, 행위 주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어져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믿음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 컵을 당신이 보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보는가 이 얘기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이를 시작이 없는 무명이라 말한다. 만약 무념을 이해하면 의식 현상의 생중이멸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단일 의식으로서 동등하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 동등해요? 생주이멸, 즉 생멸이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동등하다. 즉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 말이죠. 삶과 죽음이 오해해서 보면, 즉 개인 주체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고통과 공포인데 이 생주이멸이 단일하고 동일한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다 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궁극의 자유, 궁극의 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에는 시각이 다르지 않으니 네 가지 모습이 동시에 있는 것이어서 홀로 서지 못하니 본래 하나로 같은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쁘고도 무서운 얘기죠. 예. 생주이멸이 생이 저 혼자 있을 수 없고요.
머물러 있음이 저 혼자 있을 수 없고요. 이 변화가 저 혼자 변화할 수 없고요. 멸 사라짐이 저 혼자 사라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주 이멸 각각은 전부 가상의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실제하지 않는다. 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생은 주 이멸에 의존하고요. 주는 생 이멸에 의지하고요. 이는 생주 멸에 의지하고요. 멸은 생주 이에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기 때문에 각자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설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각 가능한 처음 모습 이 부분이 참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쉽게 한글로 번역하면 가상 개별 행위 주체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지각 가능한 처음 모습.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라는 그러니까 12연계에서 무명, 행, 식까지는 아직 분열이 없어요. 식이 명색으로 분열되니까 소위 말해서 좌뇌와 우뇌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명색, 정신과 물질로 분열되면 주관과 객관으로 분열되면 촉이 일어나죠. 접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접촉은 그러니까 전오식과 근경식이라 하잖아요. 오근이 있고 오경이 있고 근과 경이 만나서 5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게 도무지 그 말이 아니고요. 명색 자체가 하나의 식에 무명행식, 식에서 명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객, 정신과 물질, 나와 세계가 전부 뭐예요? 가상으로 지금 설정돼서 즉 접촉은 주관과 객관의 접촉, 즉 A가 남산을 보고 B가 뉴욕 센트럴 파크를 본다는 이 주관과 객관의 접촉, 마치 다르게 보이는 감각 지각은 가상의 접촉이다 이 말이에요. 무명행식, 명색, 촉.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감지가 일어나고요. 가래가 일어나고 취하니까 관심을 보이니까 있는 듯하고 그래서 생사가 이게 무거워진다. 이것이 12연기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주객이 등장하죠. 5세 전후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개인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숲 속에서는 숲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이 하나하나의 나무 안에서 이 나무가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헬리콥터를 타고. 즉, 성각선연의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가리킴을 타고 저기 허공중으로 날아가서 숲을 탁 보는 순간 아하, 이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자, 무념은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아상의 가상성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즉 생멸심 가운데서 진여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두뇌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두뇌예요. 지금 상황의 두뇌 자체가 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문호라는 어떤 지금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이 사람 안에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단 말이에요. 좌뇌는 스토리텔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게 불각이에요. 깨닫지 못한 뇌고 우뇌는 스토리텔러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없이 그냥 전체 하나의 그림을 보니까 이게 시각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의 이 소위 말하는 개인 안에도 불각과 시각, 즉 이 본각의 상징인 이 개별성 안에도 불각과 시각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우주가 대우주다 이 말이 진짜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무리 참 간곡하게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좀 조금 차분한 상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해버리면 이런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죠. 자, 무시무명은 무명이 실제가 아닌 임시 가상이란 뜻이에요. 시작 없는 착각은 너무 오래된 못난, 깨닫지 못한 못난 놈이다. 이게 무시무명이란 게 아니고요. 무시무명이라면 참으로 오랫동안 못 깨달은 못난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무명, 즉 어둡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닌 임시 가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고 실상을 알려주는 거죠. 세간사든 출세간사든 일체 전부 다가 일동시로 펼치는 단일의식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불각에서부터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 이어지는 이 깨달음 단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살 10지, 뭐 1지보살, 2지보살, 이게 초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10지보살 이래가지고 이런 단계의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서 매달린다면 꿈속에서의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 볼까요? 왜 그런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아이고 참 십지보살, 초지보살부터 뭐 십지보살, 일지보살 정도로서는 뭐 아직 뭐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어린한 유치찬란한 마치 5살 먹은 유치원생들 노는 것처럼 이 도판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자, 좌안에 밑에 적게요. 뭐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좌안에 이것이 이제 불각이죠. 주관이니까요. 운에는 객관 세계 그림이니까 이게 이제 시각이고요. 자, 불각에서부터 시각으로 가는 게 뭐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하고요. 초지보살부터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에가 10지보살까지 간다. 그래 10지보살이 되어야 구경각에 가까워지고 어떡하고? 자, 이것을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좌뇌가 우뇌와 연결된 뇌량이 있잖아요. 이 뇌량의 연결선이 10가닥 선이라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닥 선이에요. 그래서 한 가닥을 끊어버리면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조금 줄어들어요. 2가닥을 끊어버리면 2지보살이고요. 3가닥을 끊어버리면 3지보살이고요. 어느 날 망치로 이 전체를 아니면 칼로 이 전체를 끊어버리면 졸지에 10지보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뭐 초지보살과 십지보살 이게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지를 환희지, 2지를 이구지, 3지를 명지, 발광지, 4지를 염지, 염해지, 난성지, 현정지, 심원지, 부동처,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페이지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어떻게 구분했느냐? 환희지, 제2 이구지, 제7 원행지,
등을 이렇게 뽑아서 정심지, 구계지, 무상방편지, 색자재지, 심자재지, 보살진지 이렇게 구분을 하셨지만 현대적인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고요.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보살지를 나누는 것이 그 당시 사람에게는 좋은 화살표 가리킴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은 이 하늘, 즉 깨달음을 어떻게 나눴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고요. 바울 역시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말은 코란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바로 이 스카이 스페이스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창공, 즉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 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하늘, 이것이 이제 형이상학적 하늘, 즉 의식 허공이죠. 의식 컨셔스 스페이스, 이게 영의 하늘이죠. 셋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관, 좌뇌와 우뇌, 불각과 시각 이런 것은 전부 온전한 깨달음 안에서의 사랑의 장엄한 생명 축제 혹은 연극이다. 그래서 단일 의식이 진실인 그와 마찬가지로 단일 감각 지각이다. 단일한 감각 지각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하나의 컵으로서 우리가 동시에 감각 지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개인의 모둠이 아니고요.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 본문 중요한 부분 본론이죠. 본론을 24페이지까지 쉬운 한글 번역으로 했고요. 24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대승기실론 강독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유식 30송 쉬운 한글 번역 현대적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